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이제 외사 맨 마지막과 뒤에 나와 있는 그 이제 홍보나 기타 활동 부분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775쪽인데요. 재판천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입니다. 피의자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차피 이제 미합중국에 전속적 재판권이나 제1차 재판권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체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원칙적으로 이제 통고가 하도록, 미합중국에서 체포한다 하더라도 제1차적으로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하셔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구금과 관련된 부분이 가둬놓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한국의 안정과 관련된 범죄는 전속적 관할 사건으로서 한국에서 구금을 원래는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미행협의 가장 전통적인 태도이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속 구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번째 줄에 있는데요. 계속 구금권이라고 하죠.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및 죄질이 나쁜 강간죄의 하나입니다. 그죠? 살인 및 죄질이 나쁜 강간죄, 밑줄 별표 3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일반 구속을 계속하고 구금을 계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12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시 또는 그 이후에 한국이 신병을 인도받아서 원칙적으로 체포, 구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범죄일 때는 기소 시입니다. 그리고 계속 구금권이 아닙니다. 12개 범죄는. 그래서 거기 보면 12개 범죄는 살인 범죄부터 원칙적으로 이제 뺑소니 범죄 같은 이런 범죄들과 관련된 범죄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안에 열거된 거 잠깐 구경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구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구금한다?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 시 이후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그 기소 이전에는 신병을 미군 측에 넘겨줬다가 기소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넘겨받는 이런 경우들은 12개 범죄일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특히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상가로 5번,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혹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형사소송법상 다 같습니다. 다 그대로 같고, 추가적으로 미합중국의 대표자와 접견을 한다거나, 교통을 한다거나, 혹은 입회를 시킬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에 나오는 추가적으로 넷째 줄의 권리까지는 밑줄 긋어 두시고 별표가 2개짜리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갖는 거 다 갖고 거기다가 미합중국 대표자와 접견 혹은 교통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입회를 할 것까지를 전부 다 권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특히 접견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적 접근권이 인정이 됩니다. 무한정입니다. 그죠? 계속 이 소리가 되죠. 접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하거나 유치된 이런 미합중국 군제 대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접견이 인정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접견했을 때 그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의료나 침구나 음식, 의료기기 이런 경우들이 전부 다 제공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보호의 정도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776조에 보시면 시설 및 구역 내 경찰권입니다. 미합중국 군대 구성 내에 이 수설이나 구역 내에 경찰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미합중국 당국이 자신의 시설 내에서는 범죄자에 대해서 전부 다 경찰권 행사를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외가 물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별표가 3개짜리죠. 미합중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혹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현행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한국 당국도 미합중국 군대 시설 내에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별표가 일단 3개짜리고요. 그 다음 시설 및 주변에 대한 경찰권은 한국이 일단 갖습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갖고 다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은 미합중국의 동의가 없는 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거의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동의해질 리도 거의 없겠지만 원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현행범 체포입니다. 주한 미연합 군사고문단원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대사관 안에 들어있는 무관인 이런 경우들은 외교사절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도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일단 보고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풀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 717조를 보시면 소파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집행 중에 손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단 둘로 구분이 됩니다. 공무집행 중 손해가 아닌 공무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에게 손해를 야기시킨 이런 경우들은 미합중국이 전액 배상하셔야 돼요. 100%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집행 중 손해의 경우에서는 전적으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25%, 미군에서 75%를 부담하게 되고요. 양쪽 다 과실이다, 쌍방 과실이다 이렇게 되면 반반씩 부담하시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굉장히 좀 난감하죠.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25%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일단 3개짜리입니다. 그리고 배상 절차를 보면 공무집행 중 손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배상을 요청하는 뒤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보상을 해주고 미군 측에 따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 절차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원화로 일단 지불이 되고요. 공무집행 중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부작에 의한 손해는 우리나라가 배상금을 사정해서 미군에 통보를 하고 직접으로 미군 당국의 배상을 최종 결정을 해서 전액 미군이 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쌍가루 8번은 별표가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나 아니면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